네, 매일매일의 일상을 나만의 생활 건강법으로 스타일링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자, 이 시간이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유튜브가 상당히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정보를 되게 돌려보시는 네네. 그런 게 많아서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좋은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대로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맞아요. 조금 약간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방송을 시작한 몇 달쯤 느끼는 느낌이 네. 약간의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는 생각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엉뚱한 소리들을 하세요. 아, 전화하셔서요? 그런 것도 있고 상담 와서도 그렇고 너무 잘못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네. 이거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공부를 하게 되네요. 이게 저희를 대신해서 네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다양한 건강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사실은 이제 그 다이어트 네, 하려고 그랬어요. 네, 하시려고 하셨는데 네. 근데 기침에 대해서 그렇게 문의가 많으셨다면서요. 기침하고 지난주에 그냥 딱 한 번 얘기하고 말으려고 그랬는데 네. 오셔서 골다공증 약 사가시는 분들도 네. 너무 골다공증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 알고 있어도 너무 잘못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만성기침에 대해서도 너무 이게 만성기침약도 꽤 나갔는데 네네네. 의외로 그러니까 이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릴게요. 왜 그런지. 네네. 자, 먼저 골다공증 얘기를 제가 잠깐만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제가 기침 얘기를 할게요. 골다공증.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을 아무리 복용해도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유는 나이가 드시면 특히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이 있고 부갑상선 기능이 있어요. THS라고 하는 뭐 릴리징 호르몬 때문에 그거 뭐 갑상선이 나와서 그다음에 칼시토닌이 나오고 뭐 TH3가 나오고 TH4가 나오고 여러분 그 피검사 있죠? 거기 보시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PTH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인데 이 PTH가 PTH도 그렇고 칼시토닌도 그렇고 뭐 이런 호르몬의 밸런스가 골다공증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칼슘만 먹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 먹으면 좋다 그랬다. 이거는 뼈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골다공증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다 될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이 위험성을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해요. 이러한 분들은 오히려 칼슘을 계속 먹으면 위험하다. 특별히 심장병 있는 분 위험하다. 최근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 유튜브 올리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칼슘 드실 때 D3를 복용하는 것 정도 아시고 K2까지는 어떻게 잘 아시는 분 아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접착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게 다 들어와도 갑상선 기능이 좋아야 되고 이게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그냥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 오신 분도 당일날 오셨는데 제가 안 드렸어요. 왜요? 안 드리고 피검사 내지 뭐 이런 거 다 가져오세요. 자료를 보고 뭐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가져오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드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약을 팔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K3와 칼륨, 그러니까 비타민 K하고 관계된 칼륨이죠. 비타민 K하고 관련된 것.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 콜라겐, 마그네슘, 칼륨, 아연 이런 다양한 특별 콜라겐, 이형 콜라겐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칼슘으로 보는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재료예요, 재료. 그래요? 아니, 건물 만들려고 밖에다가 재료를 산더미 같이 자른다고 그게 건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되려면 목수도 있어야 되고, 뭐, 세멘트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잔뜩 벽돌만 쌓는다고 그게 건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시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이때 칼슘 먹어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나한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알아서 의사 선생님이 해주겠지. 뭐 의사 선생님 앉아서 이런 얘기 의사 선생님만 꼼꼼하게 하셨다면 제가 인정.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칼슘 드세요. 그랬다면 상담 오세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얘기니까 피 검사한 거 가지고 상담 오세요. 그럼 제가
이 뭡니까 갑상선 기능도 다 봐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네랄 이런 거 다 봐드리고 네. 밸런스 봐드리고 그다음에 T스코어 얘기했더니 T스코어가 뭔지도 몰라요. 아니, T스코어가 뭔지도 모르면서 뭐 어떻게 칼슘 얼마나 먹을 건지 네. 양도 모르시고 다 모르시면 T스코어는 네. 갑상선 아니 뭡니까 이 골다공증의 골다공증. 기본을 알리는 그런 그 수치예요. 보통 네, 마이너스 네. 2.5 이하로 얘기를 하는데 그 0에서 2.5 사이는 뭐 골연화증이나 골감소증이라고 감소증.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칼슘 먹으란다고 먹는다. 네. 이거는 아니죠. 아, 그렇군요. 아니죠. 골다공증 너무 모르셔가지고. 저는 너무 모르면서 그냥 칼슘만 드립다 먹는 거죠. 예, 예. 그럼 그러면서 뭐 얼마나 먹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런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데 네, 네, 네. 얼마나 먹어야 돼요? 심지어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네. 운동하시라고. 운동 안 하면 칼슘 이 뼈에 안 붙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걸 다 잘 챙겨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노인분들이 네네. 열심히 먹어도 골다공증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제가 요 정도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네네. 제가 뭐 봄에는 언제 따로 이것만 때려가지고 한 몇 주 좀 특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너무들 모르셔서 네네. 제가 걱정이 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대신에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김인철 원장님을 뵈면은 되니까. 전화 주시면 정말 제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밤한개님 오늘 피 검사 결과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들고 가세요. 네, 전화 주시면 네, 네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백투에 대한 전화번호를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818 지역이고요. 923-7004 818-923-7004번입니다. 올림픽하고 아드모의 백투에든 만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네. 기침에 관한 문의가 진짜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기침 문의가 진짜 많으신데 네. 이 LA가 의외로 네.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고 많이들 놀라시는데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데 비 와서 추운데 원장님.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도 10월 20일까지 반팔을 입어본 적은 저도 처음인데 네. 요새 LA 날씨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네. 비가 와서 좀 추울 줄 알았더니 아침에 아니, 하나도 안 괜찮으세요? 춥더라고요. 네, 네. 저한테는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네네. 이 만성기침이 LA에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네. 많으시고 네. 이 만성기침의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만성기침 그러면 3개월 이상 기침을 하시는 건데 네네. 보통 만성기침은 마른 기침을 많이 하시죠. 마른 기침. 마른 기침. 한 번 네. 기침이 나오면 잘 멈추지 않아요. 계속 하시는. 그래서 네. 어른들 사탕 갖고 다니시는 분들 네, 기침 많이 나면 뭐 봬요. 따뜻한 물 드시는 네. 분들 그거는 뭐 약간 임시방편일 수도 있지만 네네. 사탕은 약간 악화시켜요. 그래요? 네, 오히려? 그 기전이 있어요. 오. 악화시키는 기전이 있는데 네네네.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네. 따뜻한 물 드시는 건 좀 도움이 되고. 근데 사실 이 기침 그러면 병원에 가면 역류성 식도염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맞아요. 역류성 식도염이면 간단해요. 그거는 약 먹으면 네네. 뭐 사실 역류성 식도염에 딱히 약이 딱 부러지는 않지만 네네. 왜 그런지는 이제 가져와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 약이 또 그런 건지. 네, 예. 보통 그런 약들은 그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해서 위산을 억제시켜주는. 네. 거지 위에 뭐 염증을 없애거나 이 염증 맞아요. 자체를 없애주는 건 잘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또 항생제 먹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네.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좋아지는 것도 있고. anyway, 네. 역류성 식도염이면 좀 문제가 그래도 좀 간단한데 네네. 역류성 식도염도 달고 사는 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제가 이제 상담 오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네. 약을 줘서 안 되는 건데 본인이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제도 한 분이 뭐랬냐면 자기는 소화는 잘 되는데 새로 네네. 오신 환자예요. 뭐 이렇게 네네. 여기 그 신경통 때문에 요새 자궁신경통이 몇 번 꽤 얘기했더니 많아요? 예. 협착증하고 신경통 어제만 5분. 예, 제 환자들이 그래요? 뭐한 20명 가까운 중에 네네. 어제만 5분. 5분이 오셨어요. 예. 근데 제가 침 지금 빨리 넣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놓는 침이 조금 아파요. 네네. 그래서 빨리 넣을 수밖에 없고 예. 그걸 하나씩 놓으면은 컴플레인 하시기 때문에 네네. 빨리 나요. 그랬더니 그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처음 맞아봤는데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넣느냐. 네네네. 저는 눈 감고도 놉니다. 딱딱딱 제가 아픈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씩은 다르지만 기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런 기침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타주에서 지금 텍사스에 사시는 분이신데 네. 여기 사시다가 이사 가신 제 환자였던 분이에요. 예. 네, 그분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보내드렸어요, 약을. 근데 지난주에 제 얘기를 듣고 약을 사가신 분들 중에 네. 오늘까지 네. 일주일 됐죠? 예. 100% 저도 놀래요. 저도 놀랄 정도인데 예. 100% 좋아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기침이? 예, 저한테 사가신 분은. 그러니까 저도 여기 너무 빠른데.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예. 제가 이제 이 약의 베이스가 네. 한의사들은 다 잘 아시는 청상보안이라는 약이 베이스예요. 네네. 거기다가 제가 가감을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3번 정도 업그레이드 가감한 건데 네네. 이 청상보안이라는 약이 찾아보시면 가래하고 기침에 좋다고 나와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약해서 제가 제 경험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럼요. 여러 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번에 너무 빨리 들어서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약은요, 네네. 육미지황안이라는 약이 베이스예요. 이 육미지황안이 한방에서 얼마나 유명한 약이냐면 네네네. 한국에서는 한약 처방률 1위가 육미지황안이에요. 아, 그래요? 전체 처방의 1위.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삼보삼사라고 해서요. 네. 3가지는 몸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3가지는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뺀다. 그래서 균형이 잘 맞는 약. 예, 그러니까 몸에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맞는 보약의 딱 기본 보약이 육미지황. 네네네.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기침약은요, 네. 기침약이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침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렇죠. 3개월, 6개월, 그렇죠. 1년, 2년 달고 있으니까. 네네. 제가 바라는 건 적어도 한 달 정도 드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한 일주일 안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 살짝 걱정이 돼요. 제가. 왜냐하면 밸런스를 다시 조정해 봐야 되나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빨리 좋아지시는데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약의 베이스가 몸을 보호하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약들은 기침이 생기면 기침만 딱 멈추게 하잖아요. 그렇죠. 가래가 있으면 가래를 확 삭혀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런 약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네. 이 약의 이제 진짜 강점은 폐를 보호하는 거예요. 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를 다 보호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네. 이 약이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기침 감기만 있지만 네. 기침하고 가래가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드시면서 몸을 보호하는 보약이 들어있어요. 요즘에 폐렴 유행이라고 주사 맞으라고 막 그렇죠. 하시는데 네. 이 약 드시면 좋겠네요. 만약에 폐렴이면서 기침이 계속된다. 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그렇군요. 약은 그냥 기침만 딱 잘라버리는 약이 아니고 네네. 가래만 삭혀버리는 약이 아니에요. 아니고 보호해주는. 몸을 보호하는 성분을 제가 되게 많이 강화시켰어요. 네네네네. 강화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약이 네네. 되게 좋은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많이 드라이하다 그래요. 막 맞아요. 드라이한 예, 드라이 예. 커프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그래서 한방에서 유명한 맥문동이나 천문동 같은 네. 폐를 적셔주는 약이거든요. 그 약이 네네네네. 그것도 들어있고 그게 사실 밸런스가 되게 좋은 약이어서 네. 저는 보통 드릴 때 제 기대감은 한 2주쯤 먹으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면 많이 좋아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한 2달쯤 먹어요. 아니 2달쯤 먹어야 제가 좀 먹고 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한 주 드시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2주, 3주 드신 분들은 뭐라고 네. 하시냐면 처음에 확 좋아졌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보통 2주 이상 드신 분들이 저한테 표현하신 거는 네네. 70% 좋아졌다는 표현을 하세요. 70%. 네. 그러니까 약이 뭐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표현 아시죠? 네, 그렇게는 네,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빨리 좋아진다는 표현도 네. 일주일 먹고 완전히 싹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쵸. 그러면 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그 여기 무슨 마약이 들었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네. 그런 약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네. 베이스는 이제 폐를 좋게 하는 보호해주는. 약이에요. 폐를 네네. 보호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만성 기침이라는 것이 네. 가장 심한 경우엔 COPD라고 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는데 네네. 이거는 양방에서도 거의 못 고치는 어려운 병이에요. 예, 근데 예. 그런 예. 분들이 계속 장기침 심하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이게 보약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감기약이나 막 기침약 센 거 먹으면 네. 기침은 난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그럴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너무 센 약을 먹어서. 항생제 먹거나 네, 그러니까 이 맞아요. 약은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 네. 그다음에 가래를 삭히는 약, 폐 건강을 하게 하는 약뿐 네네. 아니라 이제 몸 오장육부를 보호해주는 오장육부에 약. 가장 밸런스가 좋은 약이 다 밑에 딱 받치고 있는 약이기 예, 때문에 예,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꼭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네네. 이걸 그냥 그 양방약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까봐 저것도 약 팔아먹으러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제가 이 약을 정말 이 두 가지는요 제가 네. 약을 많이 안 해요. 한약을 많이 안 하는데 네네. 이거는 주변에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맞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고 네네. 골다공증도 칼슘 때문에 너무 그냥 제 표현입니다. 이거 좀 네네. 죄송해요. 네. 너무 환자들이 홀라당 속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 안타까워서 제가 이
약들을 몇 번 개발한 거기 때문에 네네. 조금 믿는 마음으로 장기 보조 드셔도 안전하고. 네네. 지난번에 와서 한꺼번에 막 너무 많이 사가신 분도 계셨는데 아,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예, 예. 사가셔야 되냐고 말릴 정도로 네네. 뭐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얘기했는데 네네. 뭐 제가 이번만 세일을 해서 그래요. 제가 세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세일 잘 안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방송할 때마다 세일하시더라고. 저는 세일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네, 하고요. 네네. 좀 얄밉지만 세일 안 해요. 네. 안 하고 제가 이걸 뭐 많이 팔아가지고 이걸 뭐 수익을 남기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제가 아직 약간 순진해요.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가 덜 박혀갖고 네네. 이거 내 프라이드인데 왜 내가 이거 왜 세일해야 돼? 저는 그 생각이 더 강한 사람이라 네네. 죄송하지만 연말에 네. 연말에 딱. 지금 아마 다음 주까지일 거예요. 다음 주까지만 딱. 그쵸. 요거 놓치시면 네네. 저는 뭐 저보다 같이 일하신 저희 와이프도 한의사신데 네네. 칼입니다. 1월 1일에 오시면 분명히 정가 받습니다. 안 돼요. 네, 분명히 정가 받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특별히 이제 세일을 해주시는 네. 품목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강골환하고 네. 이 지수다만 2개만 제가 해요. 지수 다만하고 강골환. 네. 강골환은 골다공증에 좋은 거. 네. 지수 다만은 기침에 좋은 네. 거. 강골환은 저기 골다공증에만 좋은 약이 아니에요. 그럼요. 어디가 좋은 약이냐면 예, 원래 예. 관절에 좋고요. 아 관절 뼈를 튼튼하게 그렇죠. 해주는 거니까. 이거를 K2라고 하는 것과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네네. 관절이 약하신 분에게 좋고요. 네네. 또 하나 네. 뼈가 금이 가신 분들 무조건 드려요. 오. 뼈에 금이 가면 운동하다 그러신 분들 많죠. 침치료하면서 예, 예. 보름치 딱 드려요 제가. 아. 그러면 정말 빨리 붙습니다. 아, 뼈.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전화를 먼저 하셔서 무조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다공증이니까 칼슘 이게 아니라 일단 골다공증이지만 내가 어떤 다른 수치들을 네, 갖고 네, 네, 있는지 꼭 상담해 줘요. 네, 상담을 해주신다고 무조건 칼슘 드시면 하셨거든요. 안 818-923-7004번입니다. 818-923-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30%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가격 네. 말씀 안 드려요. 예. 네, 사고 싶은 사람은 정말 사고 싶은 네. 사람만 오세요. 그리고 정가는 저기 딱 붙어 있으니까 그거에 딱 30%. 30%.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정가가 저희 한의원은 항상 있어요. 네네. 이달 말까지만. 이달 말까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 궁금해요. 만성기침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은 유난히 이제 일교차 심해지면서 기침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지셨고요. 네, 네. 독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코로나 후유증으로 네. 기침을 뭐 한 달씩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있다고 있으면 돼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당연하죠. 다 괜찮은 당연하죠.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침이라는 게 정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막 목사님 네. 설교하시는데 막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죠, 난 안 하고 그렇죠. 싶은데. 네네네. 이런 거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딱 70대 그분이 딱 그렇게 사가지고 아.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군요. 더 이상 기침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요. 백투에덴으로 문의를 주시면 또 좋은 네.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지수 다만이나 강골환을 통해서 또 건강 챙기실 수도 있으니까 문의해 보시고 바라고요. 오늘의 꿀팁. 네, 꿀팁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지난주에 한 분도 제 환자 중에 너무 정말 도와주세요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아, 네네. 너무 심하신 불면증. 불면증. 이렇게도 저렇게도. 저도 참 대책이 뾰족하진 않습니다. 아,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일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약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심플해요. 그냥 약 드리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한약을 드리든 양약을 먹든. 근데 네. 이게 어떤 분들이 많냐면 난 네. 약을 안 먹을래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약을 안 먹을래요 내지는 네. 약을 먹을 형편이 안 돼요. 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네. 의외로 근데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제가 걷는 얘기, 맨발 걷는 얘기, 예, 그다음에 맞아요. 뭐 조격하는 조격 얘기, 얘기, 예. 햇빛 보는 얘기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저녁에 이 마지막 이 네 가지 마지막 거 요거까지만 네 가지를 다 하시면 잘 예. 걷고 네. 햇빛 잘 보시고 네. 그다음에 조격 매일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까지만 하시면 중증만 엄청 심한 중증이어서 꼭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웬만하면 정말 좋아져요. 그래요. 예, 이게 예. 뭐냐? 오늘은 네. 차예요, 차. 차, 티? 네. 네네. 이게 네. 어떤 분이 있냐면요. 너무 이게 과항진된 분들이 네네네. 너무 이렇게 된 분들이 텐션 많거든요. 올라가 있는 분들. 그럴 때 캄해지는 약. 이게 이제 되게 좋은 차가 세 가지 있는데 네네.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카모마일. 카모마일은 많이들 카모마일 아시죠? 정말 아세요. 여기 어. 아피제닌이라고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편 네네. 아니고 아피제닌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네. 약간 이 성분이 네.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걸 드실 분들은 네네. 저녁에 한 잔 정도
네. 너무 오전에 드시면 약간 그렇죠. 네. 시간이 너무 이렇게 슬로우 돼요. 그래서 네네. 오후나 저녁 때쯤에 한 장 정도 드시면 도움이 상당히 되고요. 네네. 오늘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라벤더 차예요. 라벤더 차요? 향이 좋죠. 예. 이 라벤더 차에는요. 네. 아세트산 리날린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네. 그다음 리날, 피넨, 리모닌, 게라올릴, 뭐 시네올 굉장히 많아요. 이 라벤더라고 하는 차가 네네. 신경 안정에서는 카모마일보다 더 좋아요. 굉장히 효과가 많죠. 네, 그래서 이 라벤더를 네. 매일 저녁마다 라벤더 지겨우시면 카모마일 섞어서 두 개만 잘 쓰셔도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특별히 이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은 발레리안이라는 게 이거 들어봤어요. 이 발레리안을 네. 캡슐로도 많이 팔고요. 굉장히 싸요. 근데 이거 어떤 분은 들고 어떤 분은 안 들어서 제가 많이 추천을 안 하는데 네네. 사실 제가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마지막으로 예. 제가 마지막 꿀팁 중에 서플리먼트 불면증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 발레리안에 들어가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근데 발레리안의 성분은 뭐냐면 신경 안정작용 중에 특히 뭐가 있느냐? 네네. 얘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게 그래요? 예예. 그래서 멜라토닌 안 먹고 발레리안만 잘 드셔도 효과가 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물론 약간의 다른 점도 있지만 그래서 네. 발레리안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카모마일하고 네. 라벤더 차 요거를 좀 잘 드시는 것이 아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거 맞아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 분명히 많아. 그러니까 그쵸. 정리를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겠지만 다시 정리하면 걷기, 네네. 햇빛보기, 조격, 차. 차.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끝판왕. 요거까지 5가지만 하시면 중증 너무 이게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만 아니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군요. 불면증. 이게 이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워낙 이제 원장님께서 이 시간에 꿀팁으로 계속 이제 시리즈로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좀 노력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아니면 와서 돈 내고 약 드셔야지 뭐. 근데 그거보다 얘가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꿀팁도 불면증에 좋은 차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와서 또 건강한 식단 준비하셨잖아요. 네, 오늘 투. 네, 알겠습니다. 아침 식단 투. 자, 잠시 뒤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백투에덴의 김민철 원장님과 우리 생활 습관을 좀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백투에덴 해가지고 마지막 이 식습관,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소식으로 할 수 있는 아침 식단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5분 만에 끝나는 거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두유하고 바나나, 두유하고 고구마, 두유하고 타로. 타로. 맞아요. 뭐 이 외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응용할 수 있어요. 똑똑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지난주 5분이었다면 조금 더 시간이 있는데 10분짜리. 10분짜리. 자, 요것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유 대신에 아몬드 밀크나 그다음에 오트밀 같은 거 드셔도 돼요. 난 살이 너무 없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오트밀 밀크도 좋아요. 난 살찌기 싫어. 그럼 오트밀은 조금 빼시고 약간 탄수화물이 더 많아요. 그 차이가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살을 별로 찌고 싶지 않아. 그냥 두유나 더 좋은 거는 아몬드 밀크가 더 좋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굳이 또 말씀드리면 사실 금방 질문을 해주셔서 갱년기 여성분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저는 두유를 무조건 1번. 두유를. 두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성분들의 그 여성 호르몬을 대처하는 그게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꾸준히 아무 생각 없이 드시면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는. 그렇군요. 제가 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거의 1년 동안 아침밥 안 먹었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나름 한다고. 근데 원장님이 아침밥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유랑 고구마, 두유랑 바나나 지금 3일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한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0분짜리인데 오늘은 죽이에요, 죽. 죽이요? 네, 죽. 아침에 죽을 먹는다. 잘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방에서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이 위장이나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양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혈액 순환이 적거든요. 낮에는 혈압이 뭐 130, 120 올라갔다가 밤에는 뭐 100
이렇게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혈액순환 자체가 굉장히 슬로우하고 몸도 차가워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불면증에 또 하시면 안 되는 게 갑자기 네. 생각나는데 네. 뜨겁게 주무시면 안 돼요. 아, 뜨겁게.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튼 진행할게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전화 주세요. 네네. 왜냐면 우리 몸이 이렇게 네. 너무 막 서큘레이션이 되면 깊은 네. 잠이 못 들어가요. 네. 특히 암 환자들 뜨겁게 주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좀 차게 해라. 네, 그렇다고 차게 하면 또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냐? 상담 주세요. 지금 시기가 안 되니까. 제가 네네. 쓸데없는 게 머리에 많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네. 오늘은요, 이 네. 죽인데 네. 지난주에 베이스가 된 두유를 활용하실 수 있고 예. 맛이 좋으시면 아몬드 밀크나 그다음에 오트밀이나 오트밀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다 뭘 넣냐면 지난주에 고구마나 이런 걸 넣었다면 네. 오늘은 죽이기 때문에 네. 밥을 넣으시면 돼요. 아, 밥을 넣어서 그냥 밥을요? 갈으시면 끝나요. 오. 밥 넣어서 갈아가지고 1분 돌리면 끝. 그럼 네. 죽이에요. 아, 그냥 해놓은 밥을 갖다가 해놓은 밥을 넣어서 가시면 돼요. 네, 두유에 넣고 그냥 네, 갈아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만드는데 5분, 앉아서 네네. 먹는데 5분. 아, 그래서 10분. 그래서 요거는 뭐 물김치나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고 네. 가시면 뭐 양차식 나가시면 근데 돼요. 사실 두유에다 밥을 넣고 간다고 하니까 생각 안 어떤 맛일까? 약간 달달하죠. 아, 그래요? 취향이 잘 안 괜찮아요? 마시는 분들은 네. 오트밀이나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뭐죠? 저기 그 바나나? 아니 아니, 어떤 거요? 오트밀, 오트밀이나 죄송해요. 아몬드. 네. 오트밀이나 아몬드. 네. 오트밀도 좋아요. 네, 오트밀은 네. 많이 받아 안 돼요. 아, 오트밀하고 그래요? 밥하고 갈면. 오트밀하고 밥하고는 네, 뭐가 그래서 있어요? 나중에 예. 해보시면 이제 오. 콩 삶아놨다가 콩하고 밥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럼 그냥 콩죽. 아, 그런 식으로 네, 죽으로. 그냥 그건 삶아만 놓으면 되거든요. 아. 삶아놨다가 한 줌 넣고 밥 한 줌 네네네. 넣고 물 넣고 갈아. 그러면 그냥 네. 죽. 아무래도 두유 바나나, 두유 뭐 고구마보다는 든든할 든든하죠. 거는 같아요. 이게 이유가 예. 뭐냐면 네. 아침에는요 네. 혈액 순환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네네. 혈압이 확 올라가요. 어. 몸에 혈액을 돌리느라고 네네. 1시간, 2시간 정도. 네. 그때는 몸에다가 찬물 먹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때는 몸에 혈액 순환이 도와야하기 때문에 네. 여름이건 겨울이건 따뜻한 죽을 드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침 식사를 할 때 예. 굳이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다면 네네. 바쁜데 거기 바쁘지 않으셔도 여유가 있으셔도 네네. 죽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브런치처럼 그렇죠. 폼나게 맞아요. 먹어도 좋고요.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몸에 이 서큘레이션을 방해하지 않는 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에 드린 따뜻한 뭐 마시는 종류. 마시는 종류. 예. 오늘은 죽. 제가 죽으로. 건강 식단을 얘기 많이 할 때 네. 정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고요. 네네. 뭐 꼭 바빠서가 아니라 네. 꼭 바빠서가 아니라 네. 정말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네네. 한번 바꿔보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네네.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밥하고 두유.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간은 약간 맞추시면 돼요. 간은 네네. 살짝 맞추시고 네. 난 달달한 거 싫어 그러면 오트밀로 하셔도 되고 예. 뭐 아몬드 하셔도 되고 네네. 그 외에 여러분이 좋은 거 찾으셔도 돼요. 그러면 나는 조금 시간 있어 그럼 콩 삶아서. 예. 팥이나 다 삶아놨다가 한 줌 그냥 집어넣고 네네. 물 넣어서 밥 넣고 갈면 끝나잖아요. 요즘 너무 그렇네요. 도깨비 망망이 그래서 어제도 한 네. 분은요 도깨비 네네. 망망이 집에서 네네. 그 뭐죠 없다 그러셔서 예. 여기 마트 가서 사시겠다고 가르쳐 드렸더니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거르지 마시고 네네.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전에 계속 얘기했어요. 네네, 맞아요. 미래 능률을 위해서 특히 아이들 시간 없다 그러면 네네. 작은 양이어도 괜찮아요. 네네. 정말 반 컵이어도 괜찮으니까 네네. 뭐 좀 두바나 맑게 해서 그냥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드시게 예. 해주시고 조금 애가 먹을 수 있는 아이다. 그럼 반 그릇이라도 괜찮으니까 네네. 아이들 영양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고 조금 더 생각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 넣어도 되긴 하는데 예. 두유나 뭐 베이스가 네네. 기본적으로는 들어있으니까 네네. 좀 더 영양을 올리겠다. 그럼 네. 뭐 조금 더 견과류를 넣으시면 오, 되겠죠. 괜찮네요. 싹 갈아가지고 네네. 작은 양이라도 애들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침밥 먹으면 학교 못 가요. 안 먹으면? 네. 저희 애들은 다 커갖고 큰 애가 27이나 됐지만 네네. 옛날부터 그렇게 버릇을 들여가지고 네. 저희 애들은 거의 아침밥 먹고 가요. 아, 거의 지금은 뭐 그렇구나. 가끔 안 먹고 가기도 하는데 네. 거의 먹고 갑니다.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진짜 생활 습관 습관을 들이는 게 맞습니다. 있네요. 네네. 자, 우리 청취자분께서 두유 계란하고 먹지 말라는데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자,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자, 이게 네네. 무턱대고 뭐하고 뭐는 안 좋아요. 뭐 네. 심지어는 음식의 궁합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네네. 일반적으로요. 그렇게 따지면요. 음. 그렇게 따지면 물론 특별한 경우에 네. 특별한 병이 있거나 아. 특별하게 피해야 되는 경우에 음식의 궁합을 네. 따져야 되지만 네네. 저는 네. 뭐 체질론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방송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체질 하시는 분들에게 신뢰가 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네네.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분들하고 싸우려고 제가 방송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네. 제가 양방학적으로, 네네. 한약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아침 소식 식단 얘기해 네.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두유하고 바나나, 고구마, 타로 얘기하셨잖아요. 오늘은 두유와 밥을 한번 갈아서 네, 죽으로. 이렇게 두유죽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아침이 좀 건강해지는 네. 그런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특별히 오늘 이번 달 말까지만 네, 다음 주까지. 특별히 준비해 주시는 세일이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요. 818-923-7004 818-923-7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백투에덴의 우리 김인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